계속되는 싸움에 지쳐만 가고 있는 이오플로우입니다. 자, 주주님들 괜찮으십니까? 자, 오늘 그 싸움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인슐렛과의 계속되는 싸움으로 이 주가는 계속해서 지옥과 천국을 오갔다 하고 있는데, 자, 계속된 지옥 중에서 금일 이 상한가를 좀 터치하면서 그나마의 이 소폭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상한가를 기록한 의미는 어떻고 또 그 안에서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는 이오플로우의 전망은 어떨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 패치는요, 이오플로우가 만들고 있는 만들어서 지금 제품을 하고 있죠. 웨어러블 형태의 일회용 인슐린 펌프입니다. 인슐린이 필요한 당뇨 환자분들에게 혈당 관리를 이제 위해서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체외용 인슐린 주입기인데요. 예전에는 펜이나 주사기로 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 이오플로우가 만든 이오 패치 같은 경우에는 피하 지방이 많은 신체 부위에 부착해서 사용만 하는 웨어러블형 이 제품으로 현재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일회용으로 상용화하고 있는 기업은 미국의 인슐렛과 국내 한국의 이오플로우 단 두 곳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의 특허나 가처분 등에 대한 이 마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오 패치 같은 경우에는 2019년 6월 식약처의 승인을 완료받고 2021년부터는 이 국내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2년부터는 유럽에서 판매가 개시가 되면서 유럽 8개국에서 현재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자, 현재 그 외에도 중동, 중국, 인도네시아와 인도에서도 추가적인 진출을 앞두면서 이 글로벌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제품과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 연균, 평균이죠. 평균 연간 이 성장률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25.1%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글로벌 유일한 경쟁사로 인슐렛이 뽑히면서 글로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두 군데가 계속해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메디트록니까 이 이오플로우가 9천억 빅딜로서 MMA를 지금 이뤄내 나가려고 작년부터 기사화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인슐렛의 태클로 인해서 좀 무마가 되고요. 계속해서 이오플로우에게는 악재가 겹쳐졌던 작년과 올해 초에 이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작년 10월에는 이 미국에서 가처분 소송이 나타나고 또 유럽에서도 현재 가처분 소송이 판결이 완료가 됐지만 미국 작년의 흐름 안에서는 이 주력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자, 민슐렛 본거지 미국 시장에서 그들의 편을 들어준 건데요. 그로 인해서 이오플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년 5월이었죠. 상급 법원에서 이 미국 연방정부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다른 판단으로서 이오플로우가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이 제기한 쟁점 가운데 이오플로우에 합류한 전 임원들의 영업 기밀을 유출했다는 점에서 이오플로우가 상당 부분 소명하면서 이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인슐렛과 이오플로우 맞대결의 남은 쟁점은 특허와 디자인 부분인데 이 대결에서는 이미 영국과 독일 등에서 유럽 구구 이제 지역에서 맞부딪혔던 이런 경험 안에선 이오플로우가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음 남아있는 이러한 소송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런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다른 관점, 다른 판결로서 인슐렛 독점이 깨지고 미국 시장의 선점을 다시 한번 긍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던 이어플로우인데요. 자, 매드트로니카의 MMA도 재개가 된다라는 이러한 흐름들까지 보여주면서 주가 회복, 이러한 움직임으로 이 하반기를 좀 끌고 왔었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미국 시장, 미국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을 잘 잡아갈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감보다는 우려감들도 계속 비춰지긴 했는데요. 자, 다른 판결, 바로 가처분 소송에 있어서 기각이 되는 가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반드시 뚫어야 하는 시장으로 아직 남아있는 미국 소송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자, 미국은요.
2020년 기준, 2022년 기준입니다. 미국 인슐린 펌프 시장 약 27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시장의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절반 정도의 이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은 꼭 이오플로우가 뚫어야 하는 시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슐린과의 소송전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중동 등 타 지역 진출에 대한 전략에 이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유럽에서는 다른 소송권에 있어서 승기를 잡은 만큼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더 이어플로어가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시장 진출을 좀 크게 이뤄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유럽에서는요, 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유통 파트너, 유럽의 유통 파트너사와 이 인지도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이어플로우가 내세우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유통 파트너가 굉장히 큰 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어플로우가 그 점을 한번 이제 경쟁력 삼아서 다른 국가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의 공략도 이 추가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이뤄내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 이 유럽에서의 가처분 신청은 좀 기각이 되면서 원고 이 인슐렛이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는 결과로서의 판결이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가처분, 미국에서의 가처분 신청과 유럽에서의 가처분 신청 전부 다 기각이 되면서 이 이오플로우가 승점을 잡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보안 소송 같은 경우에서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 가처분 신청에서 이어플로우가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 지금 남아있는 특허, 이 보안 소송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어플로우 쪽에 이 관점들이 더 또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이 좀 더 이 긍정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오플로우는요, 계속해서 이 글로벌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가고 있는데, 2019년 세계 50대 제약사 메리니나와 이태리 지금 제약사로 나오고 있죠. 이태리 제약사와 공급 계약 체결을 좀 가졌습니다. 100년이 넘은 업력을 가지고 있는 이 메나리니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대리점의 브랜드 파워가 인슐렛보다 굉장히 강하고 영업망도 굉장히 촘촘하다라는 얘기가 장점들이 나오면서 현재적으로는 미국에서의 큰 강점을 유럽에서는 이오플로우가 가져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과 중동, 인도네시아 독점 판매 계약까지 체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작년에부터 가처분 취소에 대한 그리고 가처분의 승점의 기점이 나오기 전의 흐름에 이어플로우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죠. 재무적으로 굉장히 힘이 없었었는데 자, 이러한 부분을 많이 조금 무마시킬 수 있는 흐름이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보안 소송에 대한 흐름이 남아 있고요. 또 유럽 가처분에 대한 이 의의가 또 제기가 되는 경우 또 추가적인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불안감들도 계속해서 지금 남아 있다라는 점이 다소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걱정이긴 합니다. 자, 이오플로우 인슐렛과의 이 흐름 안에서 현재 이 DTSA 이 시효에 있어서 갈등을 계속 비춰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정식 재판으로 전환이 돼서 소송이 좀 더 미뤄지고 있고 이 결과들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를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그 흐름 안에서 현재 유럽에서의 가처분 기각에 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오플로우 쪽으로 조금 더 이 승점이 기울지 않았나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아직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승점을 누가 가져가냐, 또 그 흐름에 대해서 이 패냐 승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어플로우 향후 이 주가의 전망 또한 크게 달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현재 인슐렛이 시간 끌기 목적으로 이에 국가에서의 소송을 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업계 관계자에서는 이미 유럽에서 승기를 잡은 데 이어 미국 소송전에서도 우위를 점하면서 상황이 이오플로우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슐렛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송전을 펼칠 수도 있다라는 이런 흐름들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대감과 우려감이 계속 섞여 있는 이러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 이 이오플로우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장 주가의 움직임 안에서 소폭 상승하며 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터졌다라기보다는요, 이 한 물량이, 한 수급에서의 물량이 굉장히 뒷받침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오플로우 시장 관련해서의 흐름, 아직 외인과 기관에서는 다소 소폭 좀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고 있고 축소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개인의 기대감이 지금 불러온 이 상한가의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오플로우가 미국에서 이 승점을 어떻게 잡을지에 따라서 이 추가적으로 예전의 상승, 이 기류만큼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갖춰본 이 기각에 대한 편결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긍정적인 기대성이 더욱더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미국에서의 판결, 그 기대감, 그리고 그 기다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요. 이오플로우 그동안의 흐름 너무나도 안 좋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 제외하고 유럽에서의 흐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출 상승과, 그리고 시장에서 유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또 유럽 외 다른 국가에서의 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의 성장만으로도 현재의 실적과 현재 흐름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이 관점들이 더욱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도 최악과 바닥의 구간은 지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향후 미국에서의 승소 판결 이 부분을 좀 더 기다려 보시면서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오플로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투자에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 있으면 빠르게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